네, 스튜디오가 이제 동글동글해졌습니다. 석기재 공스토리 매달 축구 소식 전해주는 대구 MBC 스포츠 전문 기자 서건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 말이면 이제 축구도 끝인데 이대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난달에 뭐 1위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우승 확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네. 아직까지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여전히 우승에 가장 가까운 상황입니다. 네. 예. 일단 지난달 만난 뒤에 3경기였는데 승, 패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골고루 맞봤군요. 일단 당시 이제 4연승을 기록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다음 경기 그 바로 이어지는 주말 경기를 이기면 팀 창단 이후 최다 연승인 5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전했는데요. 네. 역시 그 기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담이 되죠. 그 역대 팀 최다 연승인 5연승에 도전했던 고양전, 그러나 좀 쉽진 않았습니다.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 경기를 보시면은 고양전 자체는 초반서부터 강하게 밀어붙인 경기였어요. 선취골을 넣고 그리고 또 동점골을 허용한 뒤 다시 역전골을 넣는 정말 초반까지는 굉장히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던 경기였는데요. 특히 이날은 공격 라인의 조나탄과 에델이 외국인 선수들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2골을 만들어냈지만 이후로 후반에 2골을 실점하면서 결국 3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골을 내준 좀 페널티킥 상황이 아쉬웠고요. 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이제 퇴장 상황까지 이어지니까는 그때 당시 경기 자체가 준 좀 상처가 컸어요. 단 그 퇴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판정 번복이 돼가지고 물론 그 출전 정신이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이제 그 2, 3위권 팀들의 추격이 거세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대 뒤에 또 이제 이 연패 흐름이 길게 갈까 걱정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만난 상대가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상대였던 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요. 역대 전적에서도 1승밖에 없던 수원에게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는 특히 이제 상주에서 제대하면서 팀에 복귀한 수비수 안재훈, 또 수비형 미드필더인 최호정 선수, 좀 오랜 팬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 선수들의 활약이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유재문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이준희 선수가 진짜 한 50m 넘는 돌파 끝에 득점을 성공하면서 다시 좀 치고 나가는 상주와의 승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서울과의 경기였다는 점에서 이날 승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이날 경기 이제 조현우 선수가 오랜만에 주장관장을 차고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에 출전했는데 경기 막판 좀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물게 이제 골키퍼가 교체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고 바로 다음 서울전에 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팀이 흔들리는 상황에도 또 대신 출전했던 선배죠. 이양종 선수가 무실점으로 경기를 이끌어내면서 경기를 이제 2대0으로 완승을 거뒀고요. 이 승리와 함께 수원도 조금 선두권 경쟁에서 약간 처진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이제 홈 경기가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였는데요. 이영진 감독 이날 경기는 참 잡고 싶어 했어요. 중요한 경기였죠. 그리고 한 번도 이제 서울한테 진 적이 없고 이날도 이제 유재문 선수 2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말 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역전, 또 서울 이랜드의 재역전, 3대3이라는 스코어가 보여주듯 뭐 난타전을 펼쳤던 두 팀이에요. 근데 이날 경기 경기 종료 직전까지 서울 이랜드가 3대2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서울 이랜드로서는 이날 경기를 잡는다면 선두권 진입이 가능했는데 한 경기 더 치는 상황에서 이날 무승부로 마치면서 사실상 선두권 진입은 좀 힘들어졌어요. 경기 막판에 터졌던 골이 이제 최호정 선수, 군대에서 제대했던 최호정 선수의 복귀 신고골이었는데요. 특히 그 득점 상황 지금 이제 나올 텐데요. 그 골키퍼였던 조현우 선수가 공격 라인까지 올라가서 득점을 성공하며 간신히 이제 무승부를 이뤄냈습니다. 이영진 감독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고양 경기도 아쉽고 이랜드 경기도 막판에 이제 승점 1점, 기주간 승점 1점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또 승점 3점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1점이 앞서 있어가지고 3경기를 다 이기면은 자력 우승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력 우승을 목표로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보다는 우리 경기 하는데 조금 초점을 조금 맞출까 싶어요.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시네요. 근데 정말 1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때 1위였던 상주가 또다시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요. 팀 전력이 좀 빠지면서 약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승점 1점 차이로 앞서고 있긴 한데요. 또 골득실 차가 지금 같아요. 그리고 다득점에서는 또 상주가 앞서기 때문에 마냥 안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이제 이랜드전을 놓쳤다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승점 1점이라도 챙겼습니다. 조현우 선수의 활약도 좋았는데 이번에 국가대표에 또 뽑혔어요. 네, 슈틸리케오에 이제 조현우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됐죠. 그 뭐
이날 어시스트도 어찌 보면 챌린지에선 거의 최초인 진기한 기록인데요. 조현우 예. 선수는 이미 예전서부터 다양한 나이대의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던 어찌 보면 굉장한 골키퍼 유망주였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슈틸리케오의 챌린지 선수로는 유일하게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팀의 뭐 선두 행진을 이끄는 주역이라 할 수 있죠. 그 올 시즌 37경기에서 이제 경기당 1.13점의 실점을 기록할 만큼 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예전에 보면 대학 시절 또 U19, U20 다양한 나이대에서 이제 그 국가대표에 뽑혔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마른 편이긴 한데 그 큰 키에서 나오는 그리고 순발력이 좋은 선수라서 네. 앞으로의 장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최근에 조현우 선수와 함께 또 눈길을 끄는 선수는 지난 2경기에 득점을 했던 유재문 선수인데요. 그렇죠. 유재문 선수는 뭐 2경기 연속 그 베스트 11에 뽑혔어요. 데뷔 시즌에 진짜 뭐 주전 자리를 당당히 꿰차고 만약에 챌린지 리그에 신인왕이 있다면 신인왕을 받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 두 선수 이야기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고 그리고 저는 저 혼자 챌린지 선수라고 들었는데 정말 가서 챌린지 선수도 이렇게 잘한다는 거를 강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한테 공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용발 코치님이 알려주신 대로 네. 그 위치에 있었는데 정말로 마침 공이 와서 어시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경기였는데 골 터져가지고 진짜 만족했는데 이 전 경기는 골 넣었는데 승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아쉬웠어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꾸준하게 감독님 말씀 따라서 그냥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네, 이제 3경기 남았습니다. 원정 2경기, 홈 1경기. 상주도 같이 남았죠? 예, 상주도 역시 3경기가 남았는데요. 일정이나 전체적인 스케줄을 보면은 상대팀과의 전적까지 감안했을 때 상주보다는 다소 유리한 상황입니다. 대구FC가. 일단 상주 상무 같은 경우 일주일 동안 3경기를 치러야 되는 반면 네. 대구FC 같은 경우는 한 2주간에 걸쳐서 주말마다 이제 한 경기씩을 치르면 되는데요. 네. 그 상대팀을 보면은 강원과의 원정, 그리고 충주와의 원정, 그리고 부천과의 홈경기가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다들 앞선 팀들이고요. 또 대구FC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60%에 가까운 승률을 보였어요. 오히려 원정에서 강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모으고요. 반면 상주 상무 같은 경우는 만나는 팀들한테 상대 전적에서도 그렇게 앞서지 않고요. 안산 정도를 제외하면. 네. 그리고 또 그 일주일 동안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분명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대구FC의 상대 전적인데요. 네. 분명 앞서는 모습입니다. 방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늘 이영진 감독도 뭐 끝까지 절대 긴장하지 않겠다. 긴장을 놓치지 않겠다. 모든 경기에 딴 팀과 상관없이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힌 만큼 네. 분명 좋은 경기를 펼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주도 3경기, 대구FC도 3경기인데 전적이나 여러모로 대구FC가 좀 유리하다. 어쨌든 한 경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놓칠 수 없는. 선수들이 이제 긴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우려예요. 1위를 쭉 지켜왔다는 그 텐션, 긴장감이 사실은 지금 굉장한 피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반면 상주 상무 선수들은 지금 팀이 교체가 되면서 좀 젊은 선수들이 많아진 상황이라 좀 더 가볍게 쉽게 경기를 치른다는 또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력이나 아니면 팀의 전체적인 스쿼드 또 조화를 봤을 때는 뭐 대구FC가 좋은 모습 보일 거라 기대되고요. 네. 특히 주말 이제 강원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우승 전선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 뭐 저희 대구 MBC에서도 2경기 중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주전, 부천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경기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다음 달에 달에? 볼 수 있는 겁니까? 다음 달에 보는 게 이제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때까지 경기를 하면 안 되고 그날은 이제 뭐 우승 기념으로 예. 조강대 단장, 이영진 감독 이런 분들 모시고 이제 우승 뒷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우승을 기원하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